네, 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이번에도 다양한 뉴스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가지 뉴스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Silicon Valley Bank parent CEO, CFO are sued by shareholders for fraud. 네, 실리콘밸리 은행과 관련해서 주주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어떠한 이슈였는지 코멘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주들이 은행의 모기업인 SVB 파이낸셜 그룹 경영진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여파로 주요 고객층인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신규 예금이 줄어든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였는데요. CEO인 그레그 베커 그리고 CFO인 데니얼 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이 발생을 한 겁니다. SVB 주주들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 은행의 사업 기반이 약화가 되고 또 다른 고객층을 가진 은행들보다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경영진이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피해가 초래가 됐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건데요. 당시 SVB 측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여파로 주요 고객인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신규 예금이 줄어든 탓에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주들은 이런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회사 측이 미리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를 한 거고요. 로이터 통신은 이번 소송이 SVB 몰락 이후 처음 제기된 소송이고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더 잇따를 수 있다는 점까지 짚어줬습니다. 네, 넘어가서 두 번째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NPR 보도 내용입니다. Latest in Ukraine, expectations are growing for China's Xi Jinping to visit Russia. 네,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개입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전망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선은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주요 코멘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시진핑 국가주석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각 정상과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의 이러한 행보는 종전을 유도하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외신들의 평가가 이어졌는데요. 현지 시간 13일 로이터 통신 그리고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시진핑 국가주석은 다음 주에 러시아를 방문을 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같은 날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 주석이 조만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으로 회담을 할 예정이라는 점까지 보도를 했는데요. 시 주석이 만약에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을 갖게 된다면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에 주요 외신들은 두 정상의 화상회담은 다음 주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러한 행보가 종전을 유도하는데 향후에 더 적극적인 역할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사이에서 그리고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될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었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양국의 정상들을 만난다는 점이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될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이 전쟁 발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서요. 외신들 그리고 시장의 주요 평가자들은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는 만큼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세 번째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CNBC 보도 내용입니다. Pfizer CEO says it will be able to deliver Seagen's cancer therapy at a scale not seen before with $43 billion deal. 네, 화이자 그리고 시젠이 손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이슈였는지 헤드라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화이자가 암치료제 개발사인 시젠을 43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젠은 화이자의 암치료 포트폴리오를 대폭 늘려 2022년 기준 총 매출 20억 달러에 육박하는 승인된 암치료제 4종을 가져올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우선 이 양사의 합병 절차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인수 규모는 430억 달러로 한화로 봤을 때는 약 56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올해 들어서 진행이 됐던 인수합병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시젠의 주가는 장중에 15% 가까이 급등하는 흐름까지 나타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인수건에 대해 그간 코로나19의 백신 그리고 치료제에 집중을 했던 화이자가 주류 제약사로 돌아가는 길을 마련 중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화이자는 코로나19 특수로 인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었는데요. 1,000억 달러로 하나로 약 131조 원의 사상 최대 실적을 냈지만 코로나가 주춤하면서 이 매출 그리고 실적까지 주춤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화이자는 이 특허 만료로 인해서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암 치료제까지 확대를 한다면 2030년까지 특허 만료로 인해서 줄어들 수 있는 170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상쇄할 수 있게 된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코로나 백신을 이을 새로운 성장 동력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데 지난해에만 총 4건의 M&A가 진행이 됐고요. 희귀 신경제 질환 치료제와 유전자 편집 기술 등을 확보하는 등 이런 M&A를 활발하게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암 치료제까지 확대를 하면서 이제는 코로나에 주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서 주로 제약사로 도약을 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Rivian, Amazon in talks to end exclusivity part of electric van deal. 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기차의 붐이 일어나면서 리비안 그리고 아마존이 손을 잡았다는 소식 확인해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소식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주제였는데 이 맞잡은 손을 놓게 될지 이 부분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헤드라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아마존과 리비안이 전기밴 독점 계약을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마존이 대대적인 비용 절감에 나서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리비안은 지난 2019년에 아마존과 전기밴 독점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최근 아마존이 올해 구매량을 최저치인 10,000대로 제시를 하면서 이 두 기업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아마존 대변인은 우선 기존 계약대로 2030년까지는 10만 대 구매 방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히면서 리비안은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을 했고요. 리비안도 역시 양사의 관계는 늘 긍정적이었고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변화한 경제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아마존은 리비안 지분을 17%가량 갖고 있는 최대 주주이고요. 또 리비안 이사회에도 진입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회사 역사상의 최대 규모인 18,000명을 감원하면서 비용 줄이기에 나섰고 이로 인해서 이번 결정까지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리비안의 전체 전기밴 수요의 3분의 1가량이 아마존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만약에 이런 맞잡은 두 손이 놓아지게 된다면 리비안이 받게 될 타격도 만만치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리비안의 주가는 장중에 또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가격 경쟁에 나서면서 이 스타트업인 리비안의 경우에는 타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앞서 살펴볼 수 있었다시피 이 3분의 1의 매출이 거의 아마존이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 두 기업 간의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추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13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7천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15% 가까이 폭락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리비안만 두고 봤을 때 이렇게 악재가 겹치게 되면서 녹록지 않은 상황이 놓여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 간의 행보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기사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